로아스테크배 2회 오픈장기 최강전으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안지민, 해설의 이병현입니다. 지난 시간 최진호 선수가 이영기 선수를 이기고 8강에 안착한 가운데 오늘은 김영권 대 허금산 선수의 대결이 진행됩니다. 허금산 6단은 원악마 공격형 기풍으로 서울시 강북구에서 출전했습니다. 이어서 김영권 2단입니다. 기마 수비형의 기풍을 갖고 있고요. 서울시 구로구에서 출전했습니다. 네,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귀마 대 원악마인데요. 허금산 선수의 원악마 포진을 두고도 탄탄하게 경기를 풀어간 선수고요. 네, 지금은 정석적인 수순으로 잘 두고 있고요. 네. 자, 지금 허금산 선수는 빨리 본인의 형태를 차리기 위해서 귀마가 나오는 수는 어, 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좀 발이 느려서 잘 두지 않는 행마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나왔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영권 선수 지금 일단 한 해 수순들은 정석적인 수순들이었고요. 네, 또 조를 또 한 칸 진격을 시킵니다. 자, 찾기를 열었거든요. 그런데 차가 아닌 네, 반대로 지금 차가 나가지 않고 조를 올렸다는 거는 네, 지금 우진으로 차를 뺄 생각은 없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기물을 활용해서 공격을 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포가 되겠네요. 중포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근데 원앙 상대로는 중포를 거의 하지 않거든요. 네. 자, 김영곤 선수 지금 허금산 선수를 만나서 조금 다른 전략을 준비한 것 같은데요. 뭔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지금 허금산 선수가 응수를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약간 당황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원악마를 만나서 상이나 차가 먼저 좀 진출을 해서 네. 허금산 선수가 형태를 차리기 전에 공격을 하는데 지금 김영곤 선수 조를 진격을 시키면서 지금 같은 우원항 말을 상대하는 귀마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진마차가 나와서 좌진을 공략하는 게 약간 거의 교과서적인 행마인데요. 그런 걸 모두 포기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들이 워낙 고수다 보니까 네. 정석적으로 했을 때는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작전을 갖고 왔을 수도 있는데 그런 수들이 지금의 행마에서 그 의도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허금산 선수에게 압박을 주는 그런 행마가 되고 혹은 기물을 노리고 있는 그런 행마들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은 차를 한 칸 들어서면서 조리 한 칸 진격해오는 걸 이제 허금산 선수가 좀 방지를 합니다. 네, 여기서 졸병대를 하면서 방어를 했으면 차가 본인의 사선이나 이제 장군을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지킬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허금산 선수는 정말 후수 원앙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수순으로 장기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일단 차의 활용법은 원악마에서는 지금처럼 차가 한 칸 올라서거나 차가 두 칸 올라서는 그런 수들을 많이 두거든요. 자, 지금 살을 올려서 포를 좀 분할을 시키기 위해서 네, 뒤로 넘겨서 네. 독졸까지 이제 올리게 하겠다는 의도네요. 일단 자, 지금 김영곤 선수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졸이 한 칸씩 진격을 했잖아요. 근데 네, 또 그것도 한 방향으로 같은 졸들이 이제 합조를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네, 현재 지금 다 각각에 있는 졸들이 한 칸씩 진격을 했어요. 이렇게 독졸로 진격을 하면 네. 오히려 본인이 나가야 되는 수들의 막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요. 그렇죠. 이게 졸이라는 게 뒤에서 이제 큰 기물들이 엄호를 해주면서 네. 그래야 전진을 했을 때 좀 더 큰 힘을 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혼자서 가게 되면은 뭐 어떤 힘을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기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2점밖에 안 되는 거고요. 네. 음, 자, 우선은 지금 상이 지금 뛰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상이 좀 진출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네, 이게 제가 봤을 때 작전의 색깔이 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근데 선수들은 더 당황할 수도 있겠어요. 네, 이걸 어떻게 공격을 하려는 거지? 네. 그렇게 하면서 좀 말린다고 스스로 말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 보니까 허금산 선수는 워낙 그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포를 예, 넘기면서 다시 또 저 졸들을
좀 견제를 합니다. 네, 본인의 수를 잘 두고 있습니다. 일단 김영권 선수가 허금산 선수의 물음에 답을 하면서 줄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계속 이끌어왔고요. 이러면 선수와 후수가 어떻게 보면 지금 네, 또 바뀐 상황이 네, 됐어요. 허금산 선수가 덤까지 갖고 있는 선수처럼 돼버렸습니다. 자, 김영군 선수가 허금산 선수와 16강전 워낙말 예상하고 준비를 많이 했다고 네, 네, 포부를 밝혔거든요. 지금 근데 선수 원앙을 준비한 건지 아니면 후수에서 지금 같은 대국을 준비한 건지 두 가지를 다 준비했을 텐데요. 근데 초반에 아마 함정을 파놨는데 네. 허금산 선수가 이제 걸려들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오히려 지금 좌진영에 있는 조를 올렸는데 반대로 허금산 선수는 반대로 우진영에 있는 병을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김영곤 선수가 조금 놀랐을까요? 제가 이게 너무 좀 당연한 수라 네. 초반 수순에서 이제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네. 한에서 면포로 이제 중앙에 있는 조를 취하고 넘기지 않았던 귀포가 좌진으로 넘어서 차를 씌우는 수가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본인이 이제 함정을 파놨는데 걸려들지 않고 이렇게 두니까 약간 당황하면서 약간 아. 그게 뒤늦게 해석을 해보면 네. 좀 천천히 뒀기 때문에 그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여기서 그래서 이 뒤에가 좀 다 꼬인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서 김영곤 선수는 이제 본인의 수가 그 수들을 봐왔는데 네. 너무 단정을 그게 이것도 제 추측이니까 뭐 음. 확실하지는 않지만 네. 근데 근데 장기는요, 뭐 이렇게 수를 연구해서 공부하고 진짜 많이 발전할 수 있지만 또 상대방의 기력과 또 네. 상대방이 또 어떤 수들을 갖고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습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습관들을 파악을 해서 약점을 잘 공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허금산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허금산 선수 하늘 잡고 또 원악마 포진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들을 냈습니다. 네. 일단 우승도 경력도 많고요. 지금 저희 연맹 소속에서 이제 랭킹도 7위나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랭커이기 때문에 네. 오늘 대국도 그에 걸맞게 좀 행마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영곤 선수, 허금산 선수를 상대로 원악마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초반부터 좀 살짝 놀라면서 시작을 했어요. 네, 일단 좌진의 차가 한 칸 올라선 거는 이제 포가 이제 씌우는 맛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비를 한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길이에 맞다면은 궁을 내려서 일단 우진으로 넘어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우선은 우진 쪽이 좀 차가 좀 넓게 뛰면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장기판 전체를 살펴봐서 어느 부분이 약한지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잘해서 그쪽으로 기물들을 이동을 해야겠어요. 그런데 지금 살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는 순간 좌진에서 차가 한 칸 올라선 게 헛수가 돼버리죠. 어, 그래서 앞에 뒀던 수들을 정말로 좀 신중하게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뒤에서 작전을 펼칠 때도 좀 잘 둘 수 있거든요. 네. 지금 16강 대진 결과가 옆에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김영곤 선수와 허금산 선수가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병현 선수도 16강에 진출을 하셨네요. 네, 네. 오늘 좀 좋았죠. 네. 네, 좀 제가 이제 프로가 된 이유가 거의 김동학 선수랑 대회에서 좀 만나서 좀 대결을 오, 좀 해보고 싶어갖고 이렇게 프로가 됐는데 이번에 이기게 되면 좀 가능성이 있어서 네. 좀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금 브레인 TV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병현 선수를 또 그렇게 꿈같이 생각하고 또 장기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5년도 정도에는 되게 못 뒀어요. 네. 한 6급 그 정도 뒀었는데 네. 이제 집에서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다가 네. 채널을 돌리다가 브레인 TV를 좀 보고 아, 장기도 이렇게 두는 게 있구나. 그걸 알게 돼서 이제 시청을 하게 되면서 프로들도 이제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좀 배우면서 와. 지금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장기 프로가 돼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좀 브레인 TV 열심히 보셔서 공부를 하게 되면 충분히 저처럼 프로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해설도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대한장기연맹이 설립되면서 굉장히 많은 대회들이 지금 시작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인 네. TV라든지 장기 팬들께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금 기회죠.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방송도 해야 되고 네. 대회 준비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네. 부족한 게 좀 불만입니다. 갑자기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네요. 예, 네. 대회가 좀 많아서 좋긴 한데 네. 예, 반반이네요. 자, 지금 병이 왔고 졸병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이건 허금산 선수가 원한 그런 그림 같은데요. 지금 중앙의 양졸이 변의 상으로부터 양득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차가 네. 한 칸 더 올 수도 있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 또 병이 진격하는 수가 무서웠기 아. 때문에 그래서 우선 한 칸을 지금 이동을 하면서 저 병의 진격을 조금 견제를 합니다. 네, 대신에 이제 양득을 줄 수밖에 없게 되죠. 김영곤 선수 입장에서는 먼저 졸이 진격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면 졸이 다 또 흐트러져요. 네, 거기다가 이제 벽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한해 기물들이 이렇게 들락날락할 수 있죠. 아, 그렇네요. 이렇게 되면 허금선 선수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순간이 네, 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기물은 1점 차이, 1점 이득만 이제 허금산 선수가 본 거지만 그 형태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이득을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상으로 중앙에 있는 졸을 지금 허금산 선수가 기물을 취했고요. 일단 좌진에서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요. 서로 3병 대 2병이 대치를 하고 있고 반면에 또 한 차가 지금 진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은 맞는데 우진에서 이렇게 양병을 다 주면서 허금산 선수가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게 됐습니다. 반면에 지금 좌변에 있는 차가 사실은 우변으로 와서 좀 넓게 뛰면 함께 더 힘을 실어주면 네, 김영곤 선수에게도 좀 지금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공격이라는 게 지금 똑같은 기물 16개씩 갖고 시작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불균형을 갖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득을 보면 이제 수습을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김영건 선수에게는 그렇게 효과적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음. 지금 양득을 주면서 이제 진영이 또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올 것 같네요. 자, 마로 지금 다시 취하고요. 또 마로 기물을 취하면 포로 취할 포로 다시 겁니다. 취하고 네. 네, 이렇게 되면 정말 순식간에 지금 저 중앙에 졸 두 개가 사라지면서 기물들이 네, 상쇄가 됐어요. 네,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 김영곤 선수 입장에서는 좀 차가 빨리빨리 뛰어서 네, 수두를 좀 봐야 될 텐데 김영건 선수의 기물들은 지금 이렇게 보면요, 네. 다 좌진해 있고요. 반면에 허금산 선수의 기물들은 좌우로 좀 균형 있게 펴져 있기 때문에 허금산 선수가 이후 대국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계속 선점할 것 같습니다. 허금산 선수 같은 경우는 포가 다시 돌아갈 거고요. 김영곤 선수 일단 차가 한 칸 들어서서 선수를 잡을 수도 있어요, 우진에서. 근데 안궁을 어,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신이 강한 쪽으로 일단 안궁을 했죠. 이거는 좋은 감각입니다. 자, 초반부터 김영곤 선수 조금 본인의 수로 풀리지 않아서 답답했는데요. 그 이후에 조를 계속해서 진격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연계성이 없다고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수를 두었을 때 그 다음 수들을 좀 생각하면서 둬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야 강한 좀 수들이 될 텐데 김영곤 선수 좀 그 부분이 안타까웠어요. 네, 지금은 잘 안궁을 하고 제가 김영권 선수랑 아마추어 시절까지 포함해서 한 세 번, 네 번 정도 경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랑 뒀을 때는 굉장히 잘 뒀거든요. 어, 그리고 수읽기도 제가 이렇게 대국을 해봤을 때 굉장히 좀 꼼꼼하고 정확한 편의 기사였는데 오늘은 조금 그 제가 알고 있던 실력보다는 좀 떨어지는 기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상이 먼저 진출을 하면서 포로 상을 건 상태가 됐고요. 네. 동시에 우측으로 뜨면서 면포를 노리자고 할 수 있는 수도 네. 생기고요. 일단 상이 걸려 있으니까 이걸 수비를 해야 될 텐데요. 사선으로 와서 지켜야 될 것 같네요. 아, 근데 어, 반발을 먼저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막을 수 있는 반발이기 때문에 차가 이동을 해서 이렇게 되면 우진에 있는 차가 사선으로 올라와서 상을 지키는 건 좀 불가능해 보일 테고요. 여기서 상이 후퇴하면서 포를 쫓는 수도 있고 상이 후퇴하면서 사는 수도 있고 차가 올라가면서 지키는 좌측에 있는 차가 올라가면서 지키는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우선 차가 올라가서 차가 지키는 게 우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을 것 같네요. 상이 지금 한해 포에 의해서 걸려 있고요. 네, 지금 허금산 선수는 단순하게 포가 뒤로 넘어가도 되는데요. 이런 게 지금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 정말 좋은 감각인 게 지금처럼 당연한 수를 줄 수 있을 때에도 수를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사실 포가 저 와서 기물을 취하고 바로 넘어갈 줄 네. 알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앞으로 흘러갈 부분에 대해서 좀 대략적인 스케치는 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가서 지키네요. 일단 포가 넘어가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렇죠. 네. 지금 수가 있기 때문에 포가 넘어가고 마가 진출하는 수도 보이거든요. 중앙상을 같이 노리자고. 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 허금산 선수는 지금 중앙으로 계속 상을 지금 공격하고 있고요. 네, 기물들의 위치가 허금산 선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에 지금 제가 김영권 선수의 수들을 조금 네, 작지만 보고 있는데 나올 수 있는 지금 기물이 네, 딱히 없네요. 자리 선점에서. 네, 그래요. 네. 그런 게 일단 초반 포진에서 잘 못 떴다는 그런 증거죠. 그 입장에서 김영권 선수 입장에서는 좀 이 부분을 풀러 나가면서 이렇게 좀 전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작 네, 나갈 수가 없고 허금산 선수가 또 곳곳에 지금 기물들이 네. 공격수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공격수를 보기보다는 네. 일단 수비를 먼저 단단히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참을 땐 참아야 돼요. 뭐 다른 스포츠 같은 경우 봐도 농구 같은 경기 보면 점수 차가 많이 뒤지고 있어도 이제 감독들이 하는 얘기들은 거의 수비 하나만 잘하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도 같은 이치예요. 이제 어려울 때는 무리하게 수를 내기보다는 이제 수비를 하면서 좀 참았다가 상대의 형태가 이제 기회가 왔을 때 그때를 잡는 게 좋고요. 일단 제일 좋은 건 처음부터 잘 두는 게 좋죠. 여기서 김영권 선수가 면포가 좌로 넘으면서 양득을 하자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수비를 택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일단 사가 걸린 상황에서 살을 닫고 포를 하포로 넘길 작전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허금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반부터 곳곳에 양쪽에 정말 균등하게 지금 기물들을 배치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게 또 워낙마의 장점이에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상과 마의 밭들이 동시에 이제 겹쳐 있거든요. 그냥 태생적으로 그냥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균형이 잘 맞아서 요즘에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성적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살을 우선 넣으면서
이제 궁성을 리터해서 포가 공격을 하기보다는 일단 뒤로 넘어서 양포에 분할을 한 후 이제 대국을 하려고 계획을 했네요. 여기서는 지금 허금산 선수가 불만이 다 좋긴 하지만 네. 좌진에 있는 병이 묶여 있는 게 약간 불만이거든요. 대차를 통해서 풀 수 있어요. 대차를 피하게 되면 자리가 두 군데밖에 없게 되고 좌진의 차가 상을 누르는 그런 수가 있거든요. 네. 위치가 악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 네. 대차를 하는 게 좋겠죠. 잠시 후 2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